안녕하세요. 귀농아재입니다. 오늘은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질문하고 답하는 형태로 한번 자세하게 궁금한 점을 풀어보겠습니다. 체류형 쉼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가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농촌 체류형 쉼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은 아니지만은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 대상입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국세이고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세법 조항을 보면은 제6조 4호를 보겠습니다.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토지에 정착한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체류형 쉼터를 말하는 거죠. 건축물 관리대장의 등재, 시설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 과세가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말하는 거죠. 체류형 쉼터는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지방세가 감면, 부과를 안 한다는 거죠. 감면이 되나 지방세법 제9조 5항에 따라 존치 기간 1년 초과 시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를 과세한다는 말입니다. 1년까지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과세를 안 한다는 거죠. 가설 건축물 형태가 농촌 체류형 쉼터는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세율을 보면은 과세 시가 표준액이나 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는데, 거기에 2.2%를 곱한 세율을 일단은 과세 시가 표준액이 되겠죠. 그러면은 거기 과세시가 표준액에 과표를 잡아서 거기에 0.25%를 또 곱한 그 세액을 부과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세 표준은 일단은 실거래가가 2천만 원이다 하면은 거기에 실거래가에다가 2.2%를 곱하면은 요 44만 원이 과세 시가 표준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율은 과세 표준액에다가 44만 원에다가 0.25%를 곱하면은 0.25%는 0.25%를 곱한다면은 25%를 곱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0.0025를 곱하면은 0.25%가 됩니다. 곱하면은 1,100원이 재산세에 부과 세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물이라 하면은 건축법에 나오는 제2조, 제1항 2호에 따른 건축물과 그의 토지에 정착하거나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그런 구조물이나 시설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건축물에 속하면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체류형 쉼터는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방세가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체류형 쉼터 존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물어봤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존치 기간은 일단은 3년 이내이며, 존치 기간 연장 여부는 횟수별로 3년의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건축 조례로 정해져야 합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가설 건축물인 만큼 임시 숙소죠. 임시 숙소이기 때문에 거주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인 만큼 안전에 문제가 있고 환경, 미관에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자체가 판단할 경우 연장 신고 수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행정처분으로
제약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임시 숙소인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최소 3회 이상으로 규정하기 위한 건축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으로는 3회, 그러니까 1회 3년 하고 또 3회 연장하면 12년을 할 수가 있죠. 12년 후에는 다른 지자체의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또 연장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228개 지자체 중 83개에는 임시 숙소인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1회에서부터 무제한까지요. 12년이 지나도 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어 놨다는 말이죠. 145개 자치단체는 존치 기간의 규정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한 존치 기간까지 만료가 되면은 농지에 설치한 임시 거주용 가설 건축물로서 원상복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원상복구를 안 하고 또다시 연장을 하겠죠. 다음에 농촌 체류용 쉼터를 세대당 1개로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데 전국 단위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농촌 체류용 쉼터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60일 이내에 농지대장에 등재를 의무하고 있죠. 농지대장에 등재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대장 정보를 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농촌 체류용 쉼터를 1층이 아닌 2층이나 3층까지 설치하거나 또는 다락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는 가설 건축물이며 예외적으로 임시 숙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 안전을 감안하여 1층에 하나여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허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다락 같은 경우에는 층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락은 대부분 예외적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 영농 피해 방지 및 가설 건축물의 안전성 등을 위해 높이를 4m 이내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건축 법령에 따라서 그 다락 같은 경우에는 1.5m, 경사지붕, 박공지붕이라고도 하죠. 경사지붕일 경우 1.8m까지 다락을 설치할 수가 있다고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이 4m의 규정이 있는데 요거는 지표면으로부터 4m입니다. 건축물 바닥 면적으로부터 4m가 아니고 지표면으로부터 4m이기 때문에 약간 높게 지표면보다 높게 체류용 쉼터를 만들었으면은 이 부분이 상당히 다락을 설치하는데 제약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데크와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나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데크, 정화조는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따라 농촌 체류용 쉼터 연면적 33제곱미터와는 별도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별도. 그래서 33제곱미터, 10평이죠. 이 10평의 그 평수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정화조 등 설치는 선택사항입니다. 정화조는 의무사항이 아니죠. 정화조는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가 있고요. 정화조는 개별법, 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를 제한한 지역에서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상수도법, 개발제한구역 내, 또는 제위험지구, 방제지구,
이런 데는 설치가 할 수가 없도록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놓았습니다. 대부분. 다음에 상수도 연결 및 정화조 설치 시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지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 대상. 그래서 상수도를 연결할 때 또는 정화조를 설치할 때 굴착을 한다거나 그런 행위가 필요하죠. 포크레인 등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는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시설로서 상하수도도 연결할 수 있고 정화조도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설치 여부는 선택 사항입니다만은 설치한다고 보고 그것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상수도 연결이나 정화조 설치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사전이 아니고 후에 민원인이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를 신청하고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옹벽을 쌓아서 상수도 라인을 깐다거나 또는 정화조를 설치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바닥 콘크리트 기초 타설 시 원상복구 대상인지요? 농식품부 시행 지침에는 바닥 콘크리트가 온통 기초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춧돌이나 그 중요 기둥 부위를 받쳐주는 그런 부분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확대 해석을 해서 바닥 콘크리트 타설은 불법 전용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콘크리트 타설, 기초석 또는 주춧돌 등 독립기초 형식으로는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와 접한 도로의 폭은 꼭 4m여야 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재난사고 등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으로 쉼터를 설치할 농지가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 여기에서 다른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4m 기준보다도 여기에서 중시한 것은 소방차의 진입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소방활동의 수행 및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연접할 필요는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이 말은 소방차가 진입을 해서 불이 났을 경우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불을 끌 수 있냐 없냐, 이것이 기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형 소방차 1톤 내 소형 소방차는 지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방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현재 행정상으로는 그렇게 복잡한 절차는 아직 진행을 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준이 소방활동의 수행 및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기준점으로 보았습니다. 현황도로의 판단 기준을 볼까요? 현황도로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현황도로는 면도, 이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사용 중인 도로인지를 판단하되 그 기준점은 산림청에서 고시한 산림 전용 시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에서 정한 현황도로 기준을 준용을 하고 있는데요. 산림청 고시를 볼까요? 산림청 고시에 현황도로란 무엇일까?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다만 임도는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으로 임도는 포장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임도는 제외하고 현황도로가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도로인가를 산림청 고시에서 판단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현황도로는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임야가 됐건, 밭에 진입하는 도로가 됐건, 다른 인허가를 건축이나 또는 가설건축물 인허가가 난 경우는 현황도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2채 이상 있는 주택이 있는 경우 그 2채를 통행하기 위해서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라면은 도로로 인정을 해준다는 말이죠. 지자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이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공공의 목적이라면 다 됩니다. 포장한, 특히 포장까지 되어 있으면 더더욱 되겠죠.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의 마을 안길이나 농로도 현황도로로 보고 있는데요. 요것에 대한 그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의 판단은 상당히 애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농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꼭 접해야 되는지, 농막은 제외하고 체류용 쉼터를 말하는 겁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는 건축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가설 건축물로서 꼭 도로에 접한 규정은 적용이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도로 규정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현황도로의 건축법상의 도로는 지적상 여러 가지 그 도면상 포장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런 건축법의 44조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은 보지 않고 현황도로, 관습상 도로 등 마을 안길 등 이용하고 있으면은 체류용 쉼터를 허가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법에 따라 출입구 너비를 3m 이상 만족해야 하는지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소방차입니다. 소방차가 진입을 하냐 안 하냐 요 규정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법 시행 규칙이나 이런 부설 주차장 규정 등은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비 3m에 의한 규정, 너비 규정은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말입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보유 농지 면적은 이것도 규정을 해놨죠. 왜냐면은 농지가 30평밖에 없는데 내가 다 농촌 체류용 쉼터 짓고 정화조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다 해놨는데 데크 만들고 해놨는데 농사 지을 땅이 없으면은 이 농촌 체류용 쉼터를 설치하는 근간에 그런 목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농지 면적 규정을 최소한의 보유 농지 면적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쉼터와 데크, 주차장 및 기타 부속시설, 처마, 부연, 그 다음에 차양 등 부속시설 여러가지 정화조 등을 다 합산한 면적, 여기에서 체류용 쉼터 33제곱미터에는 이 면적들을 넣지를 않는데요. 농지 면적을 산정을 할 때는 이 합산한 면적을 산정해서 그 합산한 면적의 2배 이상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가 보유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농지에서 영농 활동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지가 없으면은 농촌 체류용 쉼터를 허가해주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10m 곱하기 3.3m면은 쉼터가 33제곱미터죠. 33제곱미터에 또는 부속시설을 데크 15제곱미터, 정화조 10제곱미터, 주차장 13.5제곱미터. 주차장은 확장 해석해서 5.2m 곱하기 2.6m 하면 13.5m가 됩니다. 그래서 다 합치니까 71제곱미터입니다. 71제곱미터에서 2배라고 했죠. 2를 곱하면은
143제곱미터, 평으로 말하자면 44평 내외로 최소한의 그 농지 면적은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44제곱미터는 최소한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아니고 이 전체 쉼터와 데크 주차장 그리고 뭐 정화조 등 부속시설 등을 다 합친 면적과 농사 지을 수 있는 면적까지 다 합쳐서 143제곱미터라고 보는 것입니다.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설치가 가능한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설치가 가능한데요. 농업인들은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주말 체업 영농인들은 이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1년 8월 농지법 개정, 주말 체험 영농인에 대한 규정을 2021년 8월 달에 농지법을 개정하면서 넣었습니다. 그 이전에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매입 또는 보유한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읍과 면이하는 동지역에, 도시를 얘기하는 거죠. 도시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동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한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는 모든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동지역 농지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농지법에 따라 농지대장에 등재되고 3년 이상 영농에 활용 중인 사실상의 농지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지대장에 등재되고 예를 들어서 목장농지나 국어부지나 하천부지나 이런 데서 농사 짓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영농에 활용 중인 사실상의 농지, 전답 과선이 아니라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물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 헌법상에 나와 있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억제할 수 없다는 그런 판례에 따라 전입신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한 다음에는 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고지를 한 뒤에 농지 대장을 만들어서 비치를 해 놔야 됩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를 내 외국인 숙소로 사용이 가능한가 물었습니다. 요즘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와서 근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농촌 체류용 쉼터는 본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쉼터를 쓰는 목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농작업을 목적으로 임시 숙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었는데요. 이것은 귀농귀촌의 징검다리. 요즘은 농지가 상당히 많이 묵혀두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시골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서 요즘은 청년, 창업 영농인들을 위한 자금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농촌이 너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귀농귀촌의 징검다리로서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해서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죠. 농촌 체류용 쉼터를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경우 최소 90일 이상 계속 사용할 경우에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본인이 아닌 그런 근로자들을 숙소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놨습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 체류 형태별 숙소를 약간 완화 조항으로 지자체별로
기준을 정해 놨는데요. 계절 근로로 오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숙소 제공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창고 등 부적합한 숙소는 안 됩니다. 지자체가 인정할 경우 주택으로 개조한 컨테이너는 허용합니다. 이거는 컨테이너 가설 건축물이지 이거는 체류용 쉼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시설 기준을 준수해서 숙소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자체가 인정해주는 그런 예외조항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 허가가 난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숙소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이거는 상시 몇 년씩 체류하면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거죠. 숙소 제공 의무는 없습니다. 기존 농막 사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물어봤습니다. 기존에 농막이 있고 나는 또 농막에서는 숙소가 안 되기 때문에 체류용 쉼터도 하나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은 농막을 임시 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허하되 농막은 20제곱미터죠. 다만 그 농막도 그 전에는 처마, 정화조, 주차장 등을 면적에 20제곱미터 포함을 시켰는데 이제는 별도로 면적 산입을 해서 그 농막 자체로 20제곱미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약간 완화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기존 농막이 쉼터의 면적과 입지 조건을 충족하면은 33제곱미터 이내로 충족이 되면은 3년 이내에 농촌 체류용 쉼터로 전환 또는 하여 임시 숙소로 사용이 가능하게끔 규정을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농막이 전에는 20제곱미터였다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13제곱미터를 옆에다가 한 채를 더 짓고 전체를 체류용 쉼터로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 문답식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형태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